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다음 달이면 바닥납니다. 교육청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호산업 본입찰이 오늘 마감될 예정이어서 금호산업 경영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지역 경제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지진 참사 소식에 광주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산악인 김홍빈 씨도 하산길이 막혀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발전연구원이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서기로 확정했습니다. 시도 상생을 위한 다른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강원과 전북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과 전북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있는지를 놓고 빚어진 갈등입니다. 전남의 경우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하반기부터 비상입니다. 도교육청은 명태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올 초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430억 원으로는 5월 말이면 예산이 바닥납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기면 가장 큰 피해는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운영비 지원금 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고 화가 나네요. 어린이집도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540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달 말까지 부족액 한 542억을 추가 지원을 준다 그래서 6월 말에 열릴 예정인 의회 제출을 위해서 좀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차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교육청과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든 반면 안전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수는 매년 6, 7천 명씩 감소하고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1,100여 명 줄었습니다. 반면 안전사고는 재작년 2,3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서 작년엔 2,46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3월 한 달 동안 4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 대비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네팔인들은 고국에서 일어난 지진 참사 소식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다고 하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유대회 홍보를 위해서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던 산악인 김홍빈 씨도 하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년 6개월 전 네팔 카트만두에서 광주로 시집온 이주 여성 23살 차나니 씨는 고국의 강진 소식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오빠들은 생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지병 치료 중인 어머니는 병원이 무너져 내려 부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집도 없으니까 그럼 조금. 비슷한 시기에 광주로 이주온 어니타 씨는 여진이 계속되는 속에 갑자기 가족과 연락이 끊겨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500여 명의 네팔인들 역시 가족이 무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नेपालमा जे जस्तो भइरहेछ अब जस्तो हालतमा हुनुहुन्छ सबैजनाहरू धैर्य गरेर बस्नुहोस् हैन कोही पनि नआत्तिनुहोस् सबैलाई राम्रो होस् यही हो मेरो भन्नु. 유대회 홍보를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산악인 김홍빈 등반대는 지진 때문에 한때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 오전 안전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눈사태로 등산로가 막혀 하산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루트로 걸어서 도보로 내려와야 되는데 도보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한 의료봉사단체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9명을 오늘 현지에 급파해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긴급 구호물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외상 환자 중심으로 지금 팀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외상 전문 외과 선생님, 또 정형외과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인 네팔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4.28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후보들이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한 마지막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각 후보들은 오늘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을 시간대별로 방문해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당락을 좌우할 막바지 부동층 확보에 나섭니다. 광주 서구을의 경우에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선거 열기가 고조돼 있어 막바지 선거운동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산업 본입찰이 오늘 오후 마감될 예정이어서 누구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권단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인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던 호반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선 매수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호반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경영권 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 일각에선 금호산업의 인수가격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채권단은 제안서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율촌 인산단 자유무역지역에 지역 최초로 표준형 임대공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입주기업들은 공장 신축 없이 설비만 갖추면 즉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승우 기자입니다. 11개 업체가 가동 중인 33만 제곱미터 면적의 율촌 일산단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이곳에 사업비 191억 원을 들인 지상 4층의 표준형 임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이 임대 공장은 1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표준 공장 1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공장 신축 부담 없이 설비만 갖추면 즉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과 공장 건립 등의 초기 투자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서 향후 투자 유치에서 오는 입주기업들이 생산 설비만 갖추고 들어오면 바로 즉시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공장으로 입주기업들이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50년 장기 임대 제곱미터당 970원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최근 3년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이상, 1억 원 이상 외자 유치 기업이 입주 대상입니다. 올 하반기에 공장이 가동되면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함께 6천만 달러의 외자 유치가 기대됩니다. 경량화 부품 소재 등 지역의 강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자유무역 지역 가운데 6번째로 문을 여는 율촌 산단 표준형 임대 공장. 차질 없는 공장 가동으로 지역 수출 기업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평균 저수율은 82.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모내기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은 봄철 강수량이 적어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오늘 나주호에서 대표 통수직을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첫 상생과제인 발전연구원 통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통합연구원 소재지는 광전남 공동혁신도시로 결정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긴급회동을 갖고 광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을 위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통합의 걸림돌이었던 발전연구원의 소재지는 광전남 공동혁신도시로 결정됐습니다. 시도 간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고 양 지역의 접근성이 양호한 광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에 둔다. 나주시가 5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금 문제는 기존 차이를 인정해 통합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원 통합 이외의 시도 간 상생협력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재지 조항을 조례에 두느냐 정관에 두느냐 여부는 시도의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상생 의제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첫 발을 내딛게 됨에 따라서 문화관광 활성화와 제2남도 학습 건립 등 나머지 10여 개 상생 의제들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신안군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다기능 행정선 2004호가 취항 이후 22개월째 수리 중입니다. 취항식 이후 진동과 침수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인수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취항한 신안군의 다기능 행정선 2004호입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33노트 쾌속선으로 국비 17억 원 등 모두 36억 원을 들여 건조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섬과 섬을 누빌 예정이었던 이 배는 그러나 취항식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항 직후 심한 진동과 배 밑바닥에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좀 있고 진동이 약간 있었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좀 조정을 이번에 했어요. 이후 22개월간 2004호는 무게중심을 낮추고 크레인 위치를 이동하고 엔진의 위치를 다시 잡는 등 사실상 개조 수준으로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의 인수 과정은 매 단계 성급의 인증 절차와 제조사의 시운전, 운용사의 시험 운전 등을 거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안군의 광활한 해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부실 검증으로 수십억 원짜리 다기능 행정선을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신안군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갈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광주고법 형사5부는 오늘 오전 10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3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여학생을 따라가 추행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정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중학교 교직원인 정 씨는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의 여중생을 뒤따라가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문신 시술업자 27살 장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나주시 삼포면의 한 원룸에서 16살 남우군에게 70만 원을 받고 온몸에 용문신 시술을 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청소년 20여 명을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해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한센엔 치료의 역사를 기록한 이 전국 최초의 한센 기념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고령인 한센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이 피해 보상과 지원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무채색의 건물에 들어서자 맨 앞에 보이는 건 빼곡히 들어차 있는 한센인들의 흑백 사진입니다. 한센병의 역사부터 그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 자료까지. 지난 1909년 민간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센병 치료를 시작한 예양병원에 국내 첫 한센 기념관이 건립됐습니다. 호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이 한센병에 대한 우리 사회가 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환자가 6명에 그치는 등 한센병은 점차 잊혀져가는 질병이 됐지만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못나는 했는데 배날 그래가지고 그 철사 동가리 이런 거 갖고 막 배를 쑤시고 손가락을 쑤시고 국가에 의해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 배상 소송은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의 계속된 항소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월 15만 원의 한센인 생활지원금을 피해자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연령이 많다 보니까 연간 300명 정도가 돌아가셔요. 어떤 정부에서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돈의 액수를 떠나 이들의 가슴 아픈 피해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보상은 한센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첫 걸음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지난 시즌 8, 9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올 시즌도 하위권으로 분류되던 두 꼴찌팀 기아와 한화가 만납니다. 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기태의 기아와 김성근의 한화가 펼치는 올 시즌 첫 맞대결 광주에서 열립니다. 프로야구 개막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꼴찌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새 사령탑을 맞이해 대대적인 팀 리빌딩에 나선 두 팀. 시즌 초반까지는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탄한 불펜과 집중력 있는 타선을 바탕으로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기아는 지난주 6경기 중 5경기가 한 점 차 승부였습니다. 두 번의 연장 승부를 치렀고 3승 중 2승이 9회 이후 극적으로 따낸 역전승이었습니다. 주말 SK전 3연전 전승을 가져오며 4위에 올라있는 한화도 기세가 무섭습니다. 올 시즌 12승 중 6승이 역전승인 만큼 팀 분위기가 작년과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위권 돌풍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첫 대결, 기아는 험버가, 한화는 유창식 선수가 나섭니다. 험버는 지난 등판 홈런 2개를 허용하며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아직 1승밖에 올리지 못한 험버는 오늘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광주 제1고 출신의 유창식 선수는 고향팀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누립니다. 올 시즌 7경기에 등판해 승리 없이 평균 자책점 7.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기아와 SK의 3연전이 치러집니다. 기아는 현재 11승 12패로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와 한화의 시즌 첫 대결이 펼쳐집니다. 기아의 선발은 험버, 한화는 유창식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오는 7월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막합니다. 이 조정 경기는 충주에서 치러지는데 이 대회를 2달 정도 앞두고 사전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힘찬 노적기가 시작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시때때로 순위가 바뀌자 옆에서 응원 목소리도 커집니다. 인천! 하나, 둘, 인천! 전국 중고등, 대학부와 일반부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제4회 충주 탕금호배 전국 조정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운영에 참여하면서 유니버시아드 사전 점검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세계조정연맹, 그다음에 휘수 두 군데에서 나와서 점검 요원들이 저희와 함께 경기 운영,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숙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조직위는 지난주부터 충주 탄금호 조정 경기장에 머물며 시설 이용과 관련해 충주시와 세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심판과 안전요원의 교육, 훈련은 이미 완료했고 경기 운영요원과 기술팀 등 80여 명은 이번 대회에 투입돼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여기 기본에 깔려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뭔지, 우리 것을 가져왔을 때 적합이 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조정 경기는 오는 7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경기장 등 인프라 문제로 조정 종목만 광주와 인접 시군이 아닌 충주에서 치러지는데 독일과 프랑스 등 41개국에서 선수단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오늘 진도에서 개막됐습니다. 22개 시군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진도의 어울림을 표현한 강강술래와 진도 북놀이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2개 종목에 6,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군 대항전으로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농업인들의 농해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농촌진흥청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5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을 들여 서면 9만 리에 내년 9월까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농산물 가공센터에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내년 9월부터는 가공기계를 설치해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농업인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KTX 개통과 혁신도시 조성에 맞춰서 나주시가 운행을 시작한 시티투어 버스가 첫 회부터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운행을 시작한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 이틀 전에 예약이 마감됐고 오는 주말로 예정된 버스도 조기 매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주시는 한 달 동안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 뒤 증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가리맛 조개가 본격적인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 별량면 용두 5,000개에서 생산된 가리맛 조개가 그제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일본으로 150여 톤을 수출해 어업인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내 갯벌에서 생산된 순천만 가리맛 조개는 일본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순천시는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다양한 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김 주산지인 해남 지역의 물김 생산이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23일자로 물김 위판이 끝난 가운데 올해산 물김 생산량은 89,500톤, 660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생산량은 13%, 위판 금액은 16% 각각 증가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비가 내리면서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입니다. 목포에는 조금 전에 비가 시작됐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낮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높아 따뜻한 아침인데요. 광주가 17도까지 올라 있고 장흥 18도, 순천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광주가 22도에 머물겠고 나주 22도, 담양과 구례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반짝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